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흐름이 어때요? 이번 주 FOMC가 있어서 그런지 좀 부진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좀 달라요. 저는 선방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FOMC에서 내용들이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은 무시무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이전처럼 1년 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은 오늘 뭐 지금 금요일 녹화거든요. 0.7% 코스피가 떨어지고 그칠 게 아니고 0.27% 코스피가 떨어지고 그칠 게 아니고 2% 3% 그렇게 급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목요일부터 해서. 근데 지금 목요일 날은 그래도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시장 보면은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FOMC에서 FOMC 위원들, 연방은행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분명히 선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코스피 보고 다른 자료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추세는 안 좋아진 거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 거죠. 대세적인 상승 추세가 뭐 무너졌다 여기까지 보기는 어렵더라도 한 단계 다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시장에서 이런 흐름은 중기 추세도 위협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지 돼요. 이거는요. 이미 상승 추세에서는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추세를 타고 탈환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모멘텀 될 만한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 추세를 올라타야지만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선망했다 얘기를 드리냐 하면 FOMC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전에 이번에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 인플레이션 상황이 막 전개가 돼서 또 우려가 생기기 전에는 연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연말쯤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왔어요. 지금 연말에 금리 인하 얘기했다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당하죠. 지금 오히려 연말 11월이나 12월 달 한 차례 정도 금리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마 거의 뭐 90%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에서 12월 둘 중에 한 달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는 금리를 서서히 좀 낮춰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를 낮출 시기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내려야지 전체적인 자산 시장들이 좀 활개를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거 뭐야 까딱 잘못하다가 미국 기준금리가 6%대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가 생길 이번 FOMC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지수가 올랐을 수 있었던 요런 힘들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그거는 금리 인상이 멈췄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뭐 한 차례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년 특히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가 낮아져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들이 올린 거였는데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은 많이 떨어졌었어야지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 금요일 시장 해서
한 5% 정도 급락을 했을 정도도 이해가 될 법한, 그러면은 몇 포인트예요? 2550에서 5%면은 이게 꽤 크죠. 그쵸? 15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패닉이나 뭐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시장이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소폭 하락하고 작년하고는 당연히 다른 조건인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영역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탐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주식 시장의 기능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럼 물론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반등이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면은 아니 뭐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투매는 없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 구성들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LG에너지솔루션 올랐고, 하이닉스도 올랐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올랐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2차전지부터 해서 반도체까지 산업적으로 뭔가 안정감 있다고 볼 수 있는 2차전지는 성숙해 가고 있고, 반도체는 이미 성숙한 단계고, 내년도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해서. 반도체는 내년에 개선이 될 것이고, 올해 뭐 4분기부터 개선이 되는 냄새들이 나고 있는 거고 벌써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또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야지 된다는 뭔가의 강박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증시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투기적인 상황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뭔가 테마를 만들려고 그러고 어느 부분에선가 뭐 급등하는 것들을 계속 끌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금요일 시장에서 상한가가 이런 장인데도 상한가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어요. 6종목이 나와 있어요. 금요일날. 일부 뭐 제약주들도 껴져 있고 한데, 이런 분위기를 단순하게 우리가 투기다 나쁘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기본적인 그 퍼포먼스, 주식 투자가 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작년만 하더라도 완전히 뭐 투기가 어딨어요. 버림받아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거의. 근데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는 투기적인 상황들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뭐 그거를 통해서 수익이 나던 안 나던 간에 아직은 아니 뭐 불안불안하죠. 지금 지수 흐름을 보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오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세 하락으로 가기 위한 하락이 아닐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 큰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봐요. 일단 다음 달 CPI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래도 박스권이고 그래봤자 박스권이고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번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성격이 단기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장이 부진해질 것에 대해서는 이전 투자 전략들 보시면은 미리 예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들. 인플레이션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도 인사이트 투자 전략 통해서 경고를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계절적 요인이 어차피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시대적 상황 문제를 우리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중동에서 감산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바캉스 시즌 하계 휴가 시즌을 맞이한 글로벌 전체 영역이 개방된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전체 글로벌 물론 이제 전쟁 난 데들은 안 되겠지만 거기 제외를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소비가 그 시즌에 증대할 수 있고 국제유가도 더 뜰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감산을 하지 않아도 국제유가가 올랐을 거고 이 시즌에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석유는 점점 어떻게 되든지 생산을 줄여나갈 거고 이것에 대해서 중동은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런 식의 앙탈들을 부려나갈 겁니다.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뭐 감산한다고 어쩐다 얘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입장들을 무기로 가격 결정력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중동에서 물량 가지고 아무리 핸들링을 해도 국제유가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력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국제유가에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물량을 가지고 물량 조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번에 이런 우려가 나왔었던 건데 파월이 한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이번에 동결한 이유가 뭐 당연히 동결을 할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성격인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올 9월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괜찮다면 안정적이라면 시장 분위기는 싹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래도 위원들 중에서 FOMC에 참여하는 연방 은행 총재들 중에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도.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요.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얻을 게 뭐냐는 거죠. 까딱 잘못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어느 수준을 넘어버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지금 금리를 높이면서도 소비가 괜찮았던 거는 소득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인데 아마도 금리가 더 높아지는 어떤 단계부터는 소득이 높아지는 거는 분명히 제한이 될 거고
기업들은 더 경계를 할 테니까. 그러면 특정 순간부터는 소비가 급격하게 옥죄지겠죠. 미국 경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은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책자들은 동태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단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떨어지고 그거를 기대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쭉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확 꺾입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특정 시점에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미세 조정으로 되기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심리적인 게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진짜 위험할 수 있고, 이 위험성을 안다면은 지금 시장은 더 폭락을 했었어야지 맞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희망적인 거고, 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이 지표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우려한 것보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아직 그 시기가 온 것도 아니고 9월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확인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장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것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가 막 늘어날 제가 볼 때는 8월 일시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9월의 지표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 전문가 예상치는 높게 나올 거예요. 높일 거예요. 추세를 보니까 추세적으로 높게 잡을 거라 오히려 그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볼 거고, 시장은 그때서야 비로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아직은 뭐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깨름직한 것들만 계속 있어요. 그럼 투자자가 유리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가 유리한 상황은요. 그럼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 동안 과연 지수를 끌어올려 주겠느냐? 지수를 끌어올려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려 준다면 이거는 따라가야지만 씁니다. 뭐 금리 우려고 뭐고 간에 시장은 다른 부분들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다른 희망을 갖고 오히려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 해야지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우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시간은 항상 주식 투자자한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라, 차분히 해라. 그런 투자자들이 수익이 실제로 잘 나고 있고요. 지금도 좀 그런 여유들이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쉬어도 되고요. 어떤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쉬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공백 기간엔 특정 종목군들을 좀 투기적으로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시장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점차 뭔가 테마가 됐던 섹터가 됐던 간에 기준을 잡아서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테마들에 대해서 다음 주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급락했고 급락에 대해서 뭐 이미 금리 인상 반영한 게 아니냐, 일시적인 반등이고, 만약에라도 여기서 뭔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좀 더 찾아진다면 그대로 포기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꺾여버릴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초중순, 다음 주 초중까지, 그러니까 월화수, 다음 주 월화수의 시장이 얼만큼 버텨지고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한 13일이죠. 벌써 거의 뭐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작게라도 베어마켓 랠리라도 그래도 좀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음 주 초중순까지 월화수까지 분위기 자체가 이탈해 버린다면, 이거 이탈된다면 이거는 어떤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우려였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줄기차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주 월화수 잘 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고, 일단 오늘도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 상승 마감한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는 해야지 된다. 자, 뭐 특별히 이번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원체 중요한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망을 하는 게 맞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 거시적인 상황들과 그리고 뭐 섹터별 유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 그런 거는 다음 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명절 전에 한 번 더 녹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는요, 그때 말씀드리고요. 뭐 시장이 이렇지만 그래도 날씨 좋잖아요. 선선하고 서늘하죠. 좀 서늘해서 어디 바캉스 가고 등산하기도 좋고 좋은 계절입니다. 주말 동안에 좀 머리도 식히시고요,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